오광이 다 올라간 줄 자, 다시 해볼게요. 오광이 다 올라간 줄 알았더니 영상이 다 안 올라가가지고 뒤에 부분을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맨날 이 옷을 입는 건 아닌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옷이 이거라서 흡사 옷이 이거밖에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건축과 관련된 옷이라 나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담이에요. 자, 보게 되면은 이건 곤충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글이거든요. 이스트게이트 센터라고 있습니다. 얘는요 오피스 빌딩이에요. 근데 오피스 빌딩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쇼핑 컴플렉스, 쇼핑몰도 같이 있는 건물이죠. 첫 문장은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하라레라는 짐바브웨이라는 곳에 하라레라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자, 얘는 PP 형태의 분사로 시작이 되어지는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1996년에 지어진 그곳은 이때 그것은 앞에 나왔던 이스트게이트 센터를 가리켜요. 이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아마도 이거는 as 구문이죠. 이 as 구문이라 원급 비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하는 뒤에 as는 비교 대상을 적어주는 거고요. 중간에는 형용사 형태나 부사 형태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형용사 형태에 대한 비교 구문이에요. 왜 형용사 형태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는 비동사라는 친구 뒤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로서 비교 구문을 썼던 거고요. 그 앞에 있는 형용사 형태를 부사라는 친구가 꾸며주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각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걔는 뭔가 시각적으로 잡아 끊는 매력은 없었던 거예요.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진 않아요. 뭐만큼이나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이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눈에 보기에도 되게 화려하고 인상을 잡아주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시각적으로도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러나 그 건물은요 훌륭한 사례가 되어지는데 뭐에 대한 훌륭한 사례였느냐, 바로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것의 훌륭한 사례가 됩니다. 이 글의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생물학적 모방이죠. 그죠? 생물학이라고 하는 바이오라는 단어랑 모방이라는 미믹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복합 명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그거에 관련되어진 건물이기도 해요. 자, due to라는 거는 전치사란 뜻으로, 전치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because of라 해당이 되죠. 뭐뭐 때문에. 그래서 뒤에는 명사를 동반을 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이냐면 the hot climate of 하라레, 하라레 지역의 되게 더운 그 날씨 때문에, 기후 조건 때문에 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는 것이 매우 비쌉니다. costly라는 단어는 비싸다라는 expensive라는 단어의 똑같은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ly가 붙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명사에 ly가 붙어 있는 형태라서 얘는 형용사형이에요. 부사가 아닙니다. 뭐 하기에 비싼지를 봤더니 요런 것들 하기에 비싼 거예요. 설치하기에 비싸고 운영하기에 비싸고 그리고 유지하기에 비쌌던 거죠. 왜냐면은 지역적인 날씨 조건 자체가 그걸 운영하기에 그리고 설치하기에 유지하기에 비쌌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라는 거는 이런 것에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 이러한 문제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의 건축가였던 마이크 피어스라는 사람이 turn to 어디로 관심을 돌리게 됐느냐, 어디로 관심을 돌리게 되다는 뜻이거든요. termite mound, 그러니까 흰개미 집에 관심을 돌리게 되거든요. for an alternative, 되게 이제 대안이라는 것을 위해서 흰개미 집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로 관심을 돌리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로 관심을 돌리다, 이걸 위해, 뭐 수거적인 구문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러한 건축이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흰개미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흰개미집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 글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흰개미 집은요. 흰개미 집은 되게 큰 건축 구조입니다. 그죠? 얘는 이미 동사라는 아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더 이상 동사가 쓸 수가 없고요. 얘는 PP 형태의 분사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게 되죠. 이 건축물은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특정한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을, 이 큰 구조물을 흰개미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집이라는 거는 stay라는 단어가 뒤에 형용사라는 친구를 동반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거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키의 뜻이 돼요.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due to는 아까 나왔던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를 쓰게 되죠.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constant 이런 게 이제 어휘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의 흐름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공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흰개미 집은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과학자들은 믿었대요. 자, 그렇게 됐더니 그럼 어떤 구조냐? 어떤 식으로 그러냐? 있지라는 것 뒤에는 단수 명사를 쓰게 되고요. 동사도 단수 동사를 쓰게 되죠. 흰개미 집들은 무엇을 갖게 되냐면 연결망이라는 걸 갖습니다. 구멍의 연결망이고요. 이 구멍 무엇이라고 언급이 되어지는 연결망이냐면 이 굴뚝이라고 언급이 되어진, 일컬어지는 이라는 뜻으로 지금 보다시피 as까지 다 붙여 쓰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단어 원래 이렇게 쓰셔야 돼요. refer to A as B, A를 B라 언급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A와 B를 구성으로 이제 refer to란 단어와 a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refer to가 하나의 덩어리로 쓰여진 친구였는데 얘가 수동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친구가 앞으로 가면서 비동사를 쓰고 referred to as까지 붙여야 우리가 B를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세 개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굴뚝이라고 언급이 되어지는 구멍들의 망으로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it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거겠죠? 각각의 집, 개미집, 그것을 무엇을 갖고 있냐면 큰 중앙에 침리, 굴뚝이라는 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연결을 해보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얘네가 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시원한 상태의 유지 이유를 썼어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계속되는 공기의 흐름 때문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공기가 흐르기 때문이고, 그러면 어떤 구조로 생겼냐면 얘네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길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개미집에 이제 구멍들이 나 있어요. 굴뚝이라고 하는 구멍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큰 중앙의 굴뚝이 있습니다. 큰 중앙의 굴뚝, 이렇게 큰 중앙의 굴뚝이 이렇게 있어요. 한 개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개의 굴뚝이 나 있고요. 그리고 smaller outer chimney, 조그만한 외부의 이 굴뚝들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깝게 있는 거냐면 땅바닥에 가깝게 있습니다. 한 개는 아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침리들이기 때문에 대시라고 쓰고 있고 당연히 위치로서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뒤에도 R을 쓰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얘네 같은 경우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 주변부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괜찮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일상생활에 의해서, 그러니까 터마이트 말하자면은 흰개미들의 매일매일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이 된 이라고 해서 PP 형태의 분사, 발생이 된 열이라는 것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rised up, 올라가게 됩니다. rise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또 쓰실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냐면 중앙의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까지가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여기서 개미들이 막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열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앙의 굴뚝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대요. 열이 나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escaping, 탈출을 하게 됩니다. 뭐가요? 앞에 나왔던 그 열기가 자기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 형태의 분사구문, 결국에는 그 열이 나가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 나가게 되느냐? 그렇죠. 개미집의 꼭대기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In the meantime, 반면에 좀 더 시원한 공기들은요. pulled in, 땡겨와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지냐면 조그만한 구물뚝들을 통해서 들어와져요. 그러니까 시원한 공기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시원한 색깔이라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어떤 선택이냐면 이 흰개미 집을 어떻게 되게 편안한 온도로 유지하는 거죠. 어떤 기간 동안? 이 더워진 기간 동안에 근데 분사구문을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 뜨거운 공기는 굴뚝의 끝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또 분사구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시원한 공기가 앞에 있었던 이 시원한 공기가 주어져 이 공기를 통해서 그 터마이트 집이 이 흰개미의 집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면 편안한 온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어떤 시간 동안 듀어링 뒤에는 기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기간의 명사를 쓰게 되고 지금 보다시피 뜨거운 낮 동안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있는 거는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 이런 구조를 취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또한 토양은 토양인데 이 터마이트 말하자면은 어디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마운트 개미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토양들이 absorb 흡수를 하게 됩니다. 열을요. 뜨거운 낮 동안에. 그럼 여기 주변에 지금 여기 토양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열을 얘네들이 흡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열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괜찮아요? 자, 따라서 어디의 기온이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그 개미집 안의 온도라는 것은요.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증가를 안 해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진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stay 유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동사가 뭐였어요? does not 단수 형태였죠? 두 번째 동사 stays 상대적으로 차가움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온도에 비해서는 얘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가 집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낮 동안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밤이 됐을 때, 밤은 어떤 순간이냐면 외부의 온도라는 것이 떨어지는 순간이죠. 여기 나오죠? 외부의 온도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순간? 하강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에는 열이라는 게 마침내 방출이 됩니다. 이런 낮 동안이 가고 이제는 뭐가 왔어요? 밤이 왔어요. 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있었던 열이요. 이제는 주황색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열이 이렇게 들어왔던 낮 동안의 열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죠. 나오게 돼요. 이 과정은 영감을 준 거예요. 피어스가 뭐 할 수 있도록 디자인, 고안할 수 있도록이요. 자, 여기서는 inspire이라는 단어가 5형식 동사로 쓰이게 되거든요. 5형식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 보다시피 to 부정사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o design이라고 쓸 수가 있었던 이유는 앞에 있는 inspire이라는 친구가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주느냐? 혁신적인 기후 통제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고서 이제 이사님 생각한 거,
기후 통제 체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자, 보게 되면 어떻게 접목을 시켰느냐. 앞에까지는 개미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개미집이 이러한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 이제는 보게 되면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 없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벤셔널, 전형적인, 티피컬, 전형적인 냉각 시스템이 없으면 다시 말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고요. 그럼 뭐가 있느냐? 대신에 이런 인스테드란 단어가 있으면 앞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 쓰여지는데 앞에는 부정문, 뒤에는 긍정문이거든요. 에어컨 없어. 그럼 뒤에 뭐가 있어? 얘네들은 건물을 사용해. 건축 자재를 사용합니다. 그 건축 자재 자체가 absorb, store, 흡수를 하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열을 저장을 해요. 우리 아까 개미집 옆에 흙이 열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건축 자재가 얘네들의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건물의 건축 자재 중에서도 보게 되면 건축 자재를 사용을 해서 흡수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땅이랑 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땅과 벽이죠. 바닥과 벽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absorb, 흡수를 하게 됩니다. 열을요. 우리 토양처럼 언제 동안이요? 낮 동안에요. 뒤에 나오죠. Just like a sword. 터마이트 마운틴 토양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벽과 이 건물의 벽과 바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열을 흡수를 하게 돼요. 그 열이라는 게요. 밤에는 배출이 되고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 벽은요. 냉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준비를 하느냐? ready to. 이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문장에 지금 주어 동사가 두 개예요. 열이라는 게 배출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벽이라는 것이 시원해져요. 말하자면 열이 여기서 벽에 있었던 벽이 다 원래는 흡수했었잖아요. 밤이 되면 여기서 열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겠죠. 땅에서도 스물스물, 플로어에서 스물스물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벽과 땅에서 올라온, 말하자면 바닥에서 올라온 열들이 다 나오게 돼서 옆에가 이제 시원해지게 되면 여기 앞에 생략된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벽이 준비가 되고 열이 준비가 되진 않겠죠. 여기는 여기서에 관련되어진 구문. 그래서 day, and day 이렇게 쓰면 돼요. 원래 여기의 문장은 and day 였는데 생략된 거죠. 벽들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be ready to 부정사. 뭐 할 준비가 되냐면 열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할 준비가 됩니다. 그죠? 다음날 아침까지요. 이렇게 계속 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밤 동안에 준비를 해요. 내일도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이 건축의 구조라는 거는 또 끝나지 않죠. 또한 역시 무엇을 하게끔 해주느냐. 건물이라는 거를 시원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거는 keep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의 구조를 취하게 되고 여기에 형용사 형태를 쓰게 돼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help라는 동사도 오형식 준사역 동사죠.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어와 주어가 동일하면 쓰지 않을 때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것 같이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유일한 동사이며 뒤에 있는 keep이라는 친구 그래서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투부정사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아라고 썼어요. 대열이지 대열아 뒷문장에 주어가 있죠. 주어 동사 바뀌어 있는 상태고 오프닝스라는 친구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곳. 그러니까 건축의 바닥 근처에 열려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작은 구멍들이 개미집에도 있었듯이 건축에도 아랫부분이 자그마한 이 열려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건축 자체도. 그리고 있고요. 외부의 공기가 주어 comes in, 들어오게 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얘네들을 통해서. 얘네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열려있는 공간들을 통해서겠죠.
그죠? 여기 조그마한 구멍들, 오프닝즈를 통해서 차가운 공기들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작은 구멍처럼.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공기는요? 그 공기는 올라가죠. 우리 아까 중앙의 침리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항이 얘네도 올라가게 돼요. 공기가 올라가게 되는데 건물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 이 팬, 말하자면 선풍기죠. 선풍기 체계에 의해서 건물 안에서 올라가진대요. 선풍기가 밀어주죠. 결국에는요, 공기인데 무엇을 따라서요? 인간에 의해서 낮 동안에 발생이 되어진 개미가 활동을 해가지고 발생되어졌듯이 낮 동안에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열과 같이 공기라는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게 됐어요? 위쪽으로. 이거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발생된 거니까 얼롱이드. 무엇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느냐? 건물의 내부에 열린 공간들이 있거든요. 열린 공간들, 내부에 있는 열려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요. 중앙 굴뚝처럼 내부에 열려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동사 1번. 그리고 나서 동사 2번. 그리고 그 공기라는 것이 배출이 될 텐데 무엇을 통해서 배출이 되냐면 지붕에 있는 굴뚝들이 있어요. 우리 얘가 아까는 그 개미집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얘는 굴뚝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굴뚝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열들이. 이해가 돼요? 비슷한 원리긴 합니다. 중간에 이제 뭐 그 약간 선풍기를 쐬가지고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게 없잖아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비슷한 구조인 거죠. 그죠? 찬 공기가 아래를 통해 들어오고 밀어 올려주고. 왜냐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좀 무겁죠. 그래서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걸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팬의 역할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건물은요, 나돈니, 버돌수의 구조를 취하죠. 무엇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온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얘는 온도만 시원해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신선한 공기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돈니, 버돌수를 쓰는 이유는요, 둘 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나돈니 A, 버돌소 B.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라서 우리는 A, B 둘 다를 다 갖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둘 다를 쓰는데 굳이 and가 아닌 이걸 쓰는 이유는 뒤에 있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신선한 공기.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는 이스트게이트 센터는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적은 에너지. 바라는 친구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 주죠.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다른 건물들보다도요. 그래서 이것이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죠. 앞문장 전체. 에너지 절약하는 것. 건축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것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졌어? save 뒤에 s가 붙은 것도 문장을 받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는 거고 돈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해줬고 이렇게 병렬 구조죠. 두 번째도 뭐도 도와줬어요? 바로 protect, 보호할 수 있게끔 해준 건데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왜냐면 에어컨을 떼면서 되게 많은 화학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용을 줄여준 거니까 환경에 대한 보호도 가능해졌던 거죠. 괜찮죠? 자, without 무엇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피어스가 어디서부터 받은 거냐면 이 작은 개미로부터 받았던 영감이 없었더라면 with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 없어요. PP 형태의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졌을 때 여기는 who was라고 쓰시면 맞겠죠. 피어스의 영감은 받아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잘못됐네. 죄송해요. inspire는 친구가 명사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게 되고 보게 되면은 receive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요. 정정할게요. 자, inspire라는 게 명사, pierce, receive라는 게 주어 동사.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꾸며주게 될 텐데 receive에 대한 무엇을 받다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inspire를 꾸며주게 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대시나 위치가 생략된 구문이고요. 그래서 얘는 without이기 때문에 명사만 쓰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피어스가 개미, 작은 개미들로부터 받게 된 영감이 없었더라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none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얘가 부정어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냐면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서 have 플러스 pp 형태의 완료형을 적고 있거든요. 이러고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앞에 있는 사과와 똑같이 without이라는 친구를 보게 되면 이 친구 어떻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무엇이 아니었다면, 근데 얘가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었기 때문에요.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had not been. 뒤엔 더 inspiration 똑같아요. inspiration이 없었다면. 이것도 if를 생략하면 had not been for까지 적으셔야 되죠. 미안해요. for까지 적으시면 되고 had it not been for. if가 생략이 되면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고 또 이걸 더 줄여서 but for라고 바꾸실 수도 있죠. 이렇게. 영감이 없었더라면 뒤에는 would have pp.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without이랑 같은 뜻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그렇고 이 말했던 아까 이스트게이트 센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미미크리라는 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건축이라는 것에 지금처럼 생물학적 모방을 사용하는 것, 동명사 주어를 쓰고 있죠. 동명사 주어를 썼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동격의 대절이에요. 인간이 그죠? 자연으로부터 교훈을 이용할 수 있는 무엇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서 여기에도 원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있었어야 돼요. 내지는 in which 같은 표현이 있었어야 됐죠. how만 쓰실 수가 없어요. how는 쓰실 수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자연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통해 이용해서 배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미미커리는 또한 이것도 중요하죠. be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는 뜻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그죠?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ing. 진행형, 현재 진행형 수동태. 뭐 하기 위해 쓰여지는 거냐면 로보틱이라든가 agriculture and many other 다른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는 이 자연적 모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보고 그걸 본떠서 만든 로봇들도 되게 많고요. 그와 관련된 농업적인 것들을 구하는 방법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생각을 모방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itating, mimic 똑같죠. 동명사 주어. 자연의 생각을 모방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나돈니 버돌소를 쓰고 있고요.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또 하고 있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거를 is로 받았죠. 그것이 또한
뭐 할 수 있게끔 도와줬냐면 make, 오형식 사역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를 쓰는 거고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자연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요. be likely to인데 more likely to죠.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느냐.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마지막에는 어법적인 포인트가 좀 많죠. stop 뒤에 ing를 쓰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표현이 돼요. 명사의 뜻으로 쓰여지는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은 부사적 기능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걸 파괴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제는 또 뭐 할 가능성이 많아지냐. stop이라는 친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start라는 친구가 두 번째가 되겠죠. 또 뭐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것의 일부. 여기에 그것은 환경이겠지. 자연. 환경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대신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는 문장 대신 환경이라는 거 파괴하는 대신에 그것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학에서 말하자면은 이 생물을 모방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운 교훈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바이오미미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환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면서 자연에 대한 생각을 모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바이오미미컬이 자체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연과 가까워지기도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냐, 자연 파괴하지 말고 이제는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마지막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연의 일부가 되려고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긴 한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세대에서는 이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후세대를 생각을 하면 뭐 이제 보고 있는 학생들의 아이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기업들에게 많은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되게 예의주시 보고 있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죠?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교과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게 그렇네요. 뒤에 걸 다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